절대 뚫을 수 없다는 맨시티 수비벽을. 손흥민이 저 상황에서 딱 한 동작으로 허물어버리는 것을 본 맨시티 홈팬들은 모두 정적에 휩싸였다. 일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존재가 이 정도로 토트넘 선수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고 말하면서 맨시티는 강적을 만날 때 토트넘 선수들의 행동은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이 나올 때 맨시티 선수들의 긴장된 모습은 손흥민의 단 한 동작으로 완전히 밸런스가 깨지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이날 경기의 수훈갑은 손흥민이라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는 24일 오전 2시 30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4대0으로 승리하는 믿을 수 없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5승 1무 5패로 11위에, 맨시티는 7승 2무 2패로 2위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골지팀인 입스위치와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 호스퍼 홈구장에서 펼친 경기에서 전반에만 2골을 얻어맞고 1대2로 지는 대참사를 맞이하면서 리그 상위권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린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만약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지면 리그 12위까지 내려앉게 되어 팬들의 감독 경질 요구는 더욱 빗발칠 전망이라고 영국 다수의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주전 센터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데 벤이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벤탄쿠르가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 태도를 바꾸고 사과를 하지 않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영국 축구협회로부터 반성 없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7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수비에 큰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토트넘은 공격진의 활약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일 토트넘의 에이스인 손흥민이 돌아왔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체들의 이런 분석은 손흥민이 맨시티 상대 통산 19경기에 출전하여 8골 4도움을 기록한 맨시티 킬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에서 19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손흥민은 2경기 3골 원맨쇼로 맨시티의 탈락의 쓴맛을 맛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위주로 공격 전술을 펼치지 않고 또다시 케인을 지원하는 미끼 역할이나 하라고 좌측 사이드로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전술을 구사한다면 토트넘은 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발 라인업에 메디슨이 들어간다면 손흥민의 활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메디슨과 손흥민의 동반 출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메디슨이 좌측 윙어 아래에서 손흥민이 활동하는 영역을 침범하고 그 영역에서 자신이 골을 넣고 주인공이 되려고 손흥민이 결정적 찬스에 놓여도 패스하지 않고 난사를 하며 수비에 전혀 가담하지 않는 게으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기의 선발 라인업에서 큰 변화는 우측 윙어로 존슨이 빠지고 클루셉스키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날아다니는 클루셉스키를 왜 오른쪽 윙어로 넣고 팀 전체의 밸런스를 깨는 메디슨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넣었냐? 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존슨이 너무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클루셉스키를 오른쪽 윙으로 배치했는데 이는 3번이 이적 시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비수마가 바로 무리한 태클을 하며 경고 한 장을 받자 많은 축구 팬들은 벤탄쿠르도 없는데 비수마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경고를 받아 아무래도 퇴장을 당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토트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토트넘은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중앙 센터백 라인이 툭하면 무너지는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5분경 홀란드는 결정적 찬스를 맞이하고 골로 연결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충격적이게도 오른쪽으로 차버려 많은 토트넘 팬들로부터 홀란드를 영입해야 한다. 그는 우리 편이다. 라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여전히 높이 끌어올려 맨시티를 상대하는데 홀란드가 라인을 타면서 라인 브레이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홀란드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손흥민처럼 부수면서 골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10분경 드라구의 수비 실수로 공간이 열리면서 홀란드에게 패스가 연결되자 곧바로 논스톱으로 슛을 한 것을 비카리오가 엄청난 선방으로 실점 위기를 또다시 벗어났습니다.
맨시티가 결정적 찬스 2번을 놓치자 토트넘은 곧바로 반격을 시작하면서 전반 12분경 존슨 대신 들어온 클루셉스키가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린 것을 매디슨이 쇄도하면서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매디슨은 경기를 조율하며 패스를 전방으로 뿌리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장면들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매디슨이 중앙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손흥민이 들어가야 할 공간을 저런 식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손흥민은 좌측에 또다시 고정되고 있다. 토트넘이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이 저런 식으로 고립된다면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반 20분경 맨시티의 과르디올라가 패스 미스를 하고 이것을 잡은 매디슨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 손흥민은 이것을 감각적으로 왼쪽으로 침투하는 매디슨에게 내주어 매디슨이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손흥민을 저런 식으로 중앙으로 이동시켜서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좌측으로 플레이 영역을 제한해서는 절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반전에 2골을 넣었지만 맨시티는 언제라도 4-5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전을 2-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55분경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클루셉스키에게 연결하면서 공격이 시작되어 마지막에 솔랑케가 쇄도하는 포로에게 패스해 이것이 맨시티 골망을 가르면서 토트넘이 3-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해야 한다. 손흥민이 저 상황에서 패스를 뽑아주면서 클루셉스키에게 연결되면서 득점 찬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손흥민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맨시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60분경 브레넌 존슨과 교체되어 나가면서 팬들의 많은 아쉬움을 사긴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야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손흥민이 경기 중 허벅지 부상을 호소하는데도 자신의 경지를 두려워해 손흥민을 그냥 갈아넣어 무려 7경기를 나서지 못하게 만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맨시티는 마지막에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해 수비라인을 잔뜩 끌어올렸다가 후반에 들어간 베르너에게 역습을 당하면서 존스의 4번째 골을 넣으며 맨시티를 상대로 4-0으로 승리했습니다. 매체들은 손흥민이 있을 때와 손흥민이 없을 때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된다고 말하면서 과거 같았으면 2-0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나태해지면서 역전골을 허용해지고 마는데 손흥민이 들어가니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정신적 지주이자 본체라고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 역시 특히 손흥민이 만들어낸 2번째 골은 손흥민이 공을 잡자마자 우르르 맨시티 선수들이 몰려들었지만 5명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 뒤로 돌아 들어가는 매디슨의 정확한 타이밍과 패스 강도 그리고 방향으로 넣어주는 것을 보며 맨시티 선수들과 에티하드 경기장을 찾은 53.000여 관중이 정적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불어넣어줍니다.